이번 명절 끝에 혹시 남몰래 가슴앓이 하신 분 계신가요? 몸이 고된 건 며칠 푹 쉬면 낫는다지만 이 마음의 몸살은 참 오래도 갑니다. 자식들 온다고 열흘 전부터 장을 보고 허리 끊어지게 전을 부쳤는데 막상 와서는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고 바쁘다며 훌쩍 떠나버리죠.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보신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못나서 이런 감정을 느끼나 자책하기도 하시죠. 저도 끝이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 조금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명절 끝에 찾아오는 이 오묘하고 씁쓸한 헛헛함을 시원하게 털어내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홀가분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지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자녀분들, 손주들 얼굴 보시니 참 좋으셨지요? 왁자지껄 북적이는 소리에 집안에 모처럼 사람 사는 냄새도 듬뿍 나고 하루가 다르게 훌쩍 커버린 손주들 재롱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가며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자식들인데 막상 바리바리 싸들려 현관문 밖으로 다 보내고 나서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헛헛해지니 말입니다. 몸은 몸대로 부서질 듯 천근만근 무거운데 마음은 젖은 솜처럼 한없이 가라앉곤 하지요. 창밖을 우두커니 보다가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푹 내쉬게 됩니다. 혹시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남몰래 눈물 훔치거나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섭섭한 마음을 꿀꺽 삼키신 분들 계신가요? 내리사랑이라고 저도 끝이 없고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이제는 상처받고 외로워진 우리 마음도 찬찬히 들여다보고 살갑게 챙겨야 할 때인가 봅니다. 오늘은 명절 끝자락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오묘하고 씁쓸한 섭섭함을 훌훌 털어내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따뜻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부모들은 열흘 전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돋보기 안경 쓰고 꼼꼼히 메모해가며 재래시장에 나가 영감님 드실 거 우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감 우리 싹싹한 딸내미가 잘 먹는 갈비를 넉넉히 사서 쟁여둡니다. 손주들 오면 쥐어줄 용돈도 은행에 가서 구김없는 빳빳한 새 지폐로 미리미리 바꿔 봉투에 담아두지요.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린 줄도 모르고 밤새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온갖 나무를 묻히면서도 행여나 간이 안 맞으면 어쩌나 차 막혀서 오느라 고생할 텐데 오자마자 따뜻한 밥 먹여야지 하며 노심초사하는 게 늙어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집에 도착하면 어떤가요? 처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세상 다 가진 듯 반갑지만 고작 하루 이틀 한 지붕 아래 부대끼다 보면 묘하게 가슴에 돌덩이 얹은 것처럼 서운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엄마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산더미처럼 했어. 우리는 다이어트해서 이런 거 안 먹어.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에 밥을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어. 그냥 나가서 편하게 사 먹지. 이런 무심하고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으로 찬바람이 훅 밀려오지요. 피곤해하는 며느리, 눈치 보랴, 말수 적은 사위, 비위 맞추랴. 행여나 내 진심이 잔소리로 들려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 참다 보면 분명 내 집인데도 내가 가시방석에 앉은 죄인처럼 숨죽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복새통을 치르고 아이들이 각자 제 집으로 떠난 자리
냉장고에는 싸주다 남아버린 명절 음식들만 덩그러니 처치곤란으로 남아있고, 왁자지껄했던 거실에는 째깍째깍 시계바늘 소리만 크게 울리며 적막감만 맴돕니다. 그때 밀려오는 헛헛한 감정은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청춘과 뼈를 갈아바쳐 키워낸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인데 이제는 내 품을 완전히 떠나 자기들만의 단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씁쓸함, 그리고 왠지 모를 깊은 소외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마음인 것이지요. 마음이 이렇게 수세미처럼 엉키고 답답할 때 우리 마음을 시원한 사이다처럼 뻥 뚫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찬현 신부님이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큰 자식은 반가운 손님일 뿐이라고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손님이 바로 다 큰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유쾌하고 뼈 있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정답이지 않나요? 내 치맛자락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품 안에 있을 때야 온전한 내 자식이지. 머리 굵어지고 짝 만나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저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우리 집에 놀러오는 귀한 손님이라고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주 어려운 귀빈이나 손님이 집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성껏 차 한 잔 대접하고 기분 좋게 웃으며 배웅하지. 그 손님한테 왜 내 깊은 마음을 안 알아주냐고 섭섭해하거나 밤잠 설치며 서운해하지는 않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랍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가르치고 키웠다는 그 본전 생각, 내 분신이라는 그 끈끈하고 무거운 애착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서운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자식에 대한 내 마음속 기대치를 바닥까지 뚝 떨어뜨리고 그저 바쁜 와중에도 명절이라고 잊지 않고 찾아와서 얼굴 보여준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마운 손님이다. 이렇게 마음보를 고쳐 먹으면 속이 그리 태평양처럼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양손 무겁게 선물 사들고 와주니 얼굴 봐서 고맙고, 며칠 자고 갈 때는 우리 늙은 부부 다시 조용히 쉴 수 있게 등짝을 보여주며 떠나주니 곱절로 더 고맙고 말이지요. 여기에 덧붙여서 쇼펜하워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우리네 인생살이와 인간관계를 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사르르이는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몸을 밀착해 다가가면 자기 몸에 난 뾰족한 가시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찌르게 되고, 그렇다고 찔리는 게 아파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다시 얼어 죽을 만큼 추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가갔다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찾아낸다고 해요.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이 고슴도치들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쓰럽고 눈에 밟혀서 자꾸만 내 방식대로 참견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보면 의도치 않게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에 서로의 마음에 피가 나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다 큰 자식과 늙어가는 부모 사이에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하고 안전한 심리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서운해하지 않고 쿨하게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다운 성숙한 사랑이고, 이 험한 세상을 먼저 살아본 지혜로운 부모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든,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키셔야 합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잔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만 봐주세요. 이래라 훈수 두지 않고 그저 우리 아들, 딸 참 잘 살고 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하고 끄덕끄덕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응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생 동안 자식들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향해 있던 그 무겁고 애처로운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걷어들여서 나 자신에게로 빙물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눈물겹게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시장 가서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남몰래 참고 철 따라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안 입어가며 자식들 핫비대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찬란했던 청춘과 소중한 건강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제 밥벌이하고 앞가림 할 만큼 다 컸으니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숙제를 훌륭하게 다 마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아주 홀가분하고 명예로운 부모 졸업장을 두 손에 받아드신 거지요.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의 확고한 1순위는 눈치 볼 것 없이 무조건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여나 끼니 굶을까, 손주들 아플까 하는 자식 걱정은 텔레비전 전원 플러그 뽑듯이 미련 없이 툭 꺼버리시고 오늘 하루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즐거움을 찾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싸서 보낼 반찬 하느라 허리 휘게 무거운 장바구니 들지 마시고 오늘 저녁 당장 내가 먹고 싶은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 부드러운 고기 사서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보세요. 명절에 자식들이 주고 간 용돈이 있거나 손주들 주려고 아껴서 장판 밑에 모아둔 돈이 있다면 절대 꽉 쥐고 계시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 입고 나들이 갈 고운 옷도 한 벌 내 손으로 사 입으시고 발 편한 좋은 신발도 사서 신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며 신나게 즐겨보세요. 평소 텔레비전 보면서 가고 싶었던 멋진 곳으로 마음 맞는 친구분들과 훌쩍 기차 여행도 떠나보시고요. 무릎 관절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눈이 덜 침침할 때 단 하루라도 더 젊은 바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짜릿한 행복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해야 자식들도 뒤돌아보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법이랍니다. 모진 세월 풍파 온몸으로 다 막아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내느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이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거칠고 고단했던 세월 다 묵묵히 견뎌내고 지금까지 꼿꼿하게 살아오신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박수받아 마땅한 참으로 훌륭하고 눈부시게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속 편한 게 제일이고 세상 최고입니다. 이번 명절에 자식들과 아웅다웅 부대끼며 혹시라도 가슴에 응어리진 섭섭했던 일, 밤잠 설치게 했던 헛헛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창문 열고 들어오는 가을바람에 마른 낙엽 날려보내듯이 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다 시원하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면 골마서 결국 내 몸을 망치는 화병만 될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유독 마음 쓰였던 일이나 남몰래 눈물 훔치며 속상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혼자 방구석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화면 아래 댓글란에다가 그 답답한 마음 다 편안하게 풀어놓고 가셔요. 눈치 없는 아들딸이 어떤 얄미운 섭섭한 말을 했는지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는지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찬찬히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따뜻하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혜롭고 정 많으신 행복의 숲 구독자님들끼리
댓글로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다독이다 보면 꽁꽁 얼었던 마음도 녹고 어느새 무거웠던 마음의 짐도 깃털처럼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 행복의 숲에서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채우는 작은 위로와 평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고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영상 널리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울창한 숲길을 산책하듯 마음 편안해지고 훈훈해지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하루하루 늘 옥체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남은 인생이 꽃길처럼 평안하고 눈부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